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기본권 부분 공부하겠습니다. 기본권, 총론, 개념.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기본권은 인권이 실정 헌법에 명문화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미한다. 하지만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법적 성격. 그러니까 기본권과 인권은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느 범위까지 동일하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기본권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면 뭐 모든 인간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 뭐 신체의 자유 같은 거는 이제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국민이 아닌 모든 인간에게 어떤 신체의 자유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사회적 기본권에서 뭐 최저생활비를 받는 문제라든지 어떤 복지 혜택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를 국민들한테는 그 기본권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게 맞겠지만, 우리 국민이 아닌 그냥 보통 인간의 경우에 그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 기본권을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다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난민이 들어왔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그거를 한 인간의 권리로 다 인정을 하고 구체적인 권리다, 국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물질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다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난민들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인정이 되겠지만, 그런 그 사회적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다 라고 보는 입장이라면은 난민들이 직접 대한민국에게 기초적인 인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급부를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이게 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이냐 인간의 인권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대부분은 뭐 인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 구체적인 거는 또 뒤에서 한번 보시죠. 법적 성격, 주관적 공권성.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국가의 일정한 행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권리다. 국가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관적 공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 공권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 기본권의 기초에서 국가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인 입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현실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는 추상적인 권리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좀 비슷하긴 한데,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헌법 규정 그 자체로부터 사회적 기본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이상은, 어떤 구체적인 입법이 있어야 뭐 최저생활비를 뭐 얼마를 지급을 할 건지, 그 대상자가 누군지, 뭐 이런 구체적인 입법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관적 공권성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체의 자유 같은 자유권적인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체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서 국가에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를 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권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권적인 기본권, 뭐 소극적인 자유권, 뭐 이렇게 나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 이런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국가에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사회권적인 기본권은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이상 구체적인 어떤 급부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구체적인 권리, 주관적 공권이지만 구체적인 권리인지 추상적인 권리인지 하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권성, 기본권은 실정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초국가적인 자연권이다. 헌법 규정에 어떤 기본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뭐 규정이 이제 안 돼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가지는 그런 자연권적인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기본권은 아까 본 것처럼 개인을 위한 공권이다.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공권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법 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때 헌재 결정을 보시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은 주관적인 공권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이것이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해서 국가의 사회 질서와 경제 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 질서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거겠죠.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의 법 질서의 구성 요소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의 제한과 함께, 헌법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 규정에 의해서 보장된 활동의 자유 또는 특정 행위나 영역에 대한 보호를 사항적으로 축소시켜서 기본권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개인의 법적 지위를 전적으로 또는 특정한 경우에 감소시키는 공권력의 행위. 말 자체가 어려운데 조문을 한번 보시죠. 헌법 27조 보시면은 27조 37조 네, 헌법 37조 같은데 네, 헌법 여기 보시면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의 목적은 보셨듯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의미하게 되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법률로서 한다는 거죠.
때 이 법률로서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어떤 입법이 있다, 어떤 법률이 있다 라고 해서 할 때 그 법률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법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헌법은 법률에 위임하고 법률은 뭐 명령이나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형식이 법률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근거에서 위임을 받아서 뭐 명령에서 대통령령이나 각부령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방자치 제도를 공부를 할 때도 자치 입법권의 한계를 공부를 하면서 뭐 벌칙 규정이나 권리 의무를 뭐 부과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뭐 헌법과 지방자치법 내용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뭐 형벌 규정도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법률 그 자체에 의해서 법률 형식에 따라서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 과잉 금지의 원칙, 뭐 비례의 원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뭐 보시면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뭐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한 헌재 결정이 있는데, 결국에 뭐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따져서 과잉 금지 원칙에 벗어나는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과잉 금지 원칙에 벗어나면은 위헌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권 제한, 기본권 내용의 한계, 그러니까 37조 2항에서 보셨다시피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형제도 같은 걸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사형제도가 있다 그러면 사형을 받아서 만약에 사형 집행을 한다 그러면 생명을 앗는 거잖아요.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건데, 이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사형제도 자체가 과연 이게 가능하냐, 위헌이 아닌 것이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죠. 그래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생명을 박탈해버리니까 생명을 완전히 100%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설의 논의를 살펴보시면 핵심 영역 보장설과 상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재는 이제 기본권에 따라서 하나의 뭐 논리 일관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설시를 하기보다는 기본권에 따라서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데, 핵심 영역 보장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 침해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 제도가 형해화되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이 본질적 침해가 된다 라고 해서 예시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산권이라고 하는 그 기본권의 핵심 영역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핵심 영역이니까 이거를 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하게 되면은 그 핵심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어서 본질적 침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핵심 영역설. 어떤 기본권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연필 같으면 뭐 연필심 같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뭐 침해하거나 제한하게 되면 핵심적인 영역을 침해하거나 제한하게 되면은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 영역 보장설이고 재산권에 대해서 핵심 영역 재산권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헌재는 이렇게 본질적인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핵심 영역 보장설의 논의를 가지고 와서 판단을 하고 있다. 상대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형제도에 대해서 헌재는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생명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한 그것이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고 하더라도 32조 2항 단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사형제도에 대한 헌재의 기본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권,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할 때 생명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라는 논의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내용 이게 핵심 영역 보장설에 따르면은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핵심 영역을 보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사형제도는. 그러니까 핵심 영역 보장설에 따르면 위헌이 나와야 되는데 헌재에서는 이 생명권에 대해서는 핵심 영역 보장설을 일관하지 않고 상대설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이제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핵심 영역이 보장됐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상대설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여기 과잉금지 원칙을 판단하는 것과 다르지는 않죠. 결국에 뭐 비례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상대설인데 핵심 영역을 상대설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에 여기 뭐 과잉금지 원칙, 법익의 균형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 최소성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헌법이 본질적인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헌재는 이렇게 기본권에 따라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하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을 보시면 기본권 총론을 보셨고 포괄적 기본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같이 뭐 헌법의 기본 권리이자 기본권이다. 기본 원리이자 기본권이다. 내용은 뭐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복추구권, 자유권에 관한 총칙 규정이다.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평등권, 평등권도 아까 한번 보셨던 것 같은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넘어가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 12조 내용은 매우 중요한 헌법 조문이니까 밑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헌법 규정 형식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해놨으니까 이게 국민의 기본권이냐 인간의 기본권이냐에 관한 논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인간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런 논의가 나오지 않거나 뭐 논의가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신체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인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이라고 돼 있지만 당연히 이제 모든 국민이 아닌 인간도 신체의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고, 난민이라고 하더라도 뭐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합수 구색 수색 신문 뭐 처벌 보안 처분 같은 것들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신체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 받지 않는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고문은 금지된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묵비권이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관이 발부한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영장주의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든지 체포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뭐 범인을 체포할 때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어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등으로 진술된 것이다. 자의가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게 아니더라도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을 때는 유죄로 그 자백을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 자백만 있고 다른 보강하는 증거가 없으면은 자백 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니까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런 거죠. 모든 국민은 행위시효법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 소급입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 소급입법에 의해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 처를 받지 않는다. 뭐 연좌제를 금지한다. 뭐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위에 그 조문에 나와 있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뭐 죄형 법정주의, 뭐 이중처벌 금지, 연좌제 금지, 적법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같은 내용이 있다. 일단은 헌법 조문 자체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주거의 자유를 가진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진다. 침해받지 않는다.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자신의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이렇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 권리가 도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신의 자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자율권적 기본권을 보고 정신적 기본권을 보시면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와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 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죠.
최근에 결정이 나왔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 일단 합헌 결정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양심의 자유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헌재 결정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 어차피 헌법 교과서에도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양심의 자유를 다 설명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헌재 결정을 보시면 됩니다. 제19조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내 마음속에서 양심을 형성하는 자유와 그렇게 형성된 자유를, 그렇게 형성된 양심적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양심 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형성의 자유란, 다 생략을 하고요. 양심 형성의 자유란 그냥 볼까요? 양심 형성의 자유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개인의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이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를 말하고, 양심 실현의 자유란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고 구체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삶을 형성할 자유, 그리고 양심을 표명하거나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고, 자유인 양심 표명의 자유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 자규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양심 형성의 자유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절대적 자유다. 그래서 그걸 뭐 어차피 누가 침해하거나 할 수 없는 거다. 근데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 실현의 자유는 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라고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과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합헌으로 봤습니다. 네, 최근에 6월 28일 날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기본적으로 위헌 결정입니다. 위헌 결정인데, 위헌의 효력 발생 시기를 당장 위헌으로 해서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국회에 개정 입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 뭐 개정이 안 되면 위헌의 효력이 발생해서 그 해당 법률 조항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 나온 불합치 결정을 보시면 병역 종류, 병역 거부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합헌으로 봤어요. 지금 이 사건에서도 합헌으로 보고,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이 병역법에서 이제 병역의 종류를 규정을 하고, 그 열거되어 있는 병역 종류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는데, 형사처벌하는 건 합헌으로 보고, 여기 이번에 보시면은 병역 종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을 부과할 경우 양심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병역 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면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대체 복무를 통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만을 규정한 병역 종류의 조항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병역 종류 조항에서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을 하는 방식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만을 규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병역 종류 조항은 침해 최소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뭐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 실현에 더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병역 종류 조항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뭐 법익 균형성 여건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이 법률을 계속 적용을 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병역 종류 조항을 개정을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개정이 안 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병역 종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개정 입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이 헌법재판소의 최신 결정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뭐 언론 출판의 자유 한번 보시고요. 언론 출판의 자유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 결정에서 이제 그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을 아까 양심의 자유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발표의 자유, 뭐 전달의 자유, 발표의 자유, 전달의 자유가 언론 출판의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근데 뭐 발표를 하고 전달하고 하려면은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전제로 한다. 뭐 제대로 발표하고 제대로 전달하려면은 의사 형성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의사 형성을 자유롭게 하려면은 충분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거나 헌법 전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 규정이나 전문에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헌법을 그 기본권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에 규정이 없어도 기본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권 제일 처음에 보셨던 그런 뭐 자연권성, 실정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로서 초국가적인 자연권이다 하는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겠죠. 사전 검열의 금지. 아까 조문에서 보셨다시피 사전 검열은 금지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출판물에 대해서 출판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판을 한다는 것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데 법원에서 사법 심사를 통해서 출판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게 사전 검열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사법부가 그 표현의 자유를 출판되기 전에 사전에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게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또 헌재 결정인데 한번 보시면 검열 금지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 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행정권에서 허가하는 행정권의 사전 심사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 사법부에 뒤집어서 말하면 사법부의 사전 심사는 가능하다 라고 해석을 해서 사법부에 의한 출판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도록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내용 보시면은 집회 허가제는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집회 신고를 하게 되면은 다 받아주는 게 원칙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5개 집회 신고제, 폭력 집회 금지 이런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문의 예술가 자유 이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 기본권, 재산권은 보장된다.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쌓아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요 조문을 해석을 해보면 존속보장, 가치보장,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구속성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존속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산권 그 자체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가치보장은 만약에 재산권 그 자체를 보장을 못 해주는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도 조문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존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해당 조문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본권, 법적인 성격이 뭐냐? 구체적 권리설은 구체적인 입법이 없어도 직접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구체적 권리설이고, 추상적 권리설은 입법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기본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추상적 권리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헌재의 결정을 보시면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도 있다. 동기본권이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헌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물질적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 권리, 그 이상의 급부 요구에 대해서는 추상적 권리다 라고 설신을 했는데, 설치를 했고 최소한의 급부에 대한 거는 사회보장 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노동 3권 같은 부분은 각자 그 내용 읽어보시고요. 환경권 보시면 되고,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에 대해서 보시면은 국가기관의 문서로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문서로서 뭐 민원을 넣거나 하게 되면은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재판 청구권 내용도 뭐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여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도 헌법에 들어와 있고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치적 기본권은 뭐 참정권, 선거권, 국민투표권 같은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통치구조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